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2월 첫째 주 토론토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높은 공실률 하지만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CMHC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광역 토론토는 지난 14년 중에서 최근 가장 높은 렌트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CMHC는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CMHC는 이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조직의 입장에서는 공실률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시장의 붕괴는 없을 것이다 라는 CIBC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임대주택 및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금과 같은 주택 과열 현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도시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죠. 주택 공급을 해결하려면 그만큼 주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건 콘도는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홍콩 같은 곳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캐나다 시민들이 주택 구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요. 이 뒤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얼마나 이 수치가 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CIBC의 경제학자는 이 수치가 캐나다 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의 근거 자료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온타리오에서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도시가 제목인데요. 토론토 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05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이 95만 5,086불, 거의 100만 불 가까워졌죠. 그렇지 않아도 원래 높았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외곽으로의 이제 이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외곽 쪽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의 설문 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들 중에 농촌 지역과 같은 외곽으로 이주에 동의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6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도시랑 그렇지 않은 도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주택 구입에 용이한 가장 저렴한 시티가 이제 썬더베이고요. 그래서 21만 7천 불 정도 되죠. 두 번째가 서드베리고요. 26만 8천 불. 그 다음에 윈저입니다. 윈저 정도 되니까 이제 30만 불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썬더베이를 보면은요, 토론토에서 거의 15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활권입니다. 너무 멀죠. 서드베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죠. 물론 이것도 1일 생활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하겠죠. 거의 4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윈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소요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도시들로는 해밀턴도 그렇고요, 옥빌, 그 다음에 GTA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토론토의 체납 임차인은 온타리오 전체의 50%, 캐나다 전체의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CMHC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까지 12만 5천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임대료를 연체했고 이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토론토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윈저 쪽이 토론토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해요. 보시면은 연체수가 토론토가 워낙 큰 도시니까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이렇게 되는데 런던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비율을 보면은요, 윈저 22.11%, 런던이 16%, 토론토가 10%, 윈저랑 런던 쪽이 굉장히 많은 연체율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체율이 높기는 한데 좀 더 봐야 할 게
수치만으로도 높은 연체율이지만 이 숫자는 모든 임대 유닛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당 보고서는 3개 이상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개인용 아파트만 포함된 것으로 단독주택의 지하 렌트부터 콘도 렌털 시장까지의 더 많은 부분은 제외한 자료니까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지금 락다운이긴 하지만 락다운이 오픈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 분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충분히 되겠죠. 사실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5번째가 고점을 벗어난 캐나다 중앙은행의 모기지 채권 매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의 모기지 채권 매입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 중앙은행의 모기지 채권 매입이 이제 고점을 지났다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최고점을 지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12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발동이 됐죠. 그 결과 지난 12월 말에 이제 소폭 하락 조정이 됐죠. 하지만 작년에 비교한다면은 180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이만큼이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최고점을 지난 캐나다 모기지 채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나다 모기지 채권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그 구입한 만큼 유동자금이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인데 그 투입 자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빠른데 이 빠른 경제 회복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겁이 나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제 정책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야 실제 경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모기지 금리가 언제 어떻게 오를지 궁금하신 거죠. 하지만 레이스파이의 설립자 쿠퍼의 얘기는요, 백신 배포 계획이 이제 지연이 되고 이제 올해 금리가 오르진 않겠지만 설령 인상이 된다고 치더라도 지금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이 4.79%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의 모기지 이자율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금리가 1% 정도 오른다고 치면 3%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이 4.79%니까 뭐 1%, 2% 이렇게 오른다고 쳐도 그 사람들은 이 범위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2%보다 높게 받은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이 별로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처럼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캐나다 모기지 채권의 구입 비율이 내려가면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또 그런 위험 요소를 말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주장이 팽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론토에서 70만 불 미만 주택의 매물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건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GTA 단독주택 가격이 132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론토 콘도 가격이 2021년에 10%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론토의 콘도 시장은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늦추더라도 도시 전역에 더 많은 새로운 콘도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올해 가격 손실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5%, 10% 추가 하락을 예상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겨울에 콘도 가격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 가격이 보다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공급이 이미 수요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시기에 토론토에 많은 콘도 완공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죠. 결국
12월에 리세일 콘도 시장이 주목할 만한 상승 국면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리스팅 증가는 여전히 판매 증가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버네이션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 지역 전체에 2020년에 엄청난 수의 콘도가 완공이 됐죠.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많은 수가 건설되고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의 자료에 의하면 다운페이를 위해서는 최대 34년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뜬금없이 34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막연한데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 근거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저축량은 가구 소득의 10%로 최소한 다운 페이먼트는 주택 가격의 6%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득이 1.3%씩 상승한다고 가정했고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토론토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일반 가정의 경우 최대 24년, 밴쿠버의 경우는 34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4년과 3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숫자인 게 이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24년, 34년 이후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이긴 한데 이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주택 가격의 6% 다운페이를 만들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10%씩 저축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20살부터 10%씩 저축을 했다고 치면 44살이 되어서야 다운 페이먼트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낮은 이자율이 모기지 빌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낮은 이자율만큼 지금 다운페이는 늘어나야 될 상황이죠. 소득 대비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른 기사를 보면은요. 연관되어 있는데요. 토론토에서 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면 18만 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4분기 단독주택에 대한 모기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 가계 소득이 토론토는 18만 불, 밴쿠버는 23만 불, 몬트리올은 9만 불 정도네요. 양호하네요.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이 아닌 콘도의 경우는 토론토는 12만 불, 밴쿠버는 거의 13만 불 정도 되고요. 몬트리올은 7만 불 정도 되죠. 특히 밴쿠버 같은 경우는 캐나다 상위 20% 안에 드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자, 지속될 것 같지 않은 교회 생활 CIBC.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곽으로 많이 나갔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CIBC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현상이. 첫 번째 이유로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은 과연 언제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언제 사무실로 복귀시킬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랑 고용된 사람들이랑 이제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외곽과 도심의 주택 가격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외곽 쪽 주택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토론토 집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외곽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 차이가 좁혀지게 된다면 또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는 시점에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가 올해 계획한 4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이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 캐나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주고 안으로 데려오는 정책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정책을 좀 더 완화해서 영주권을 주고 워크퍼밋을 연장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이 원래 애초에 세웠던 정책을 이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밖에서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면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의지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위에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캐나다 국민이 캐나다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IBC의 자료에 의하면 공식 추정치보다 6만 명 정도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운타운에 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2월 첫째 주 토론토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